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곡은 한국 가곡 마중이라는 곡과 그다음에 라돈나의 모빌레라고 혹시 그 시간 좀 내줘 아시죠? 네, 거기 나왔던 노래입니다. 첫 번째 가곡 마중은 가곡 대회에서 대상을 탄 곡이고요. 네, 허림 씨의 그다음에 윤학준 교수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중간에 가사 중에 하무모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참 흡족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다음 오페라 곡은 여자의 마음도라는 곡인데 여자의 마음은 갈 때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obile, lezza d'ovigio, in pianto ill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sempre mi dirò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l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chi su quel seno non gli va amore. La donna è moppi, qual piuma e vento, montano arg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감사합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푸니쿨라라는 곡인데, 여기는 이태리 나폴리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거기 지방에 화산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푸니쿨라라는 그 케이블카를 만들어요. 근데 화산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CM송이거든요. 제발 보러 와주세요라고 하는, 케이블카를 타주세요 라고 하는 CM송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요곡 같이 돼버려서 이태리에서 엄청 유명한 민요곡입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iete, tu sai adò sto cuore graggio che dispiette farmelo un po', adò il fuoco cocce ma si fuglie della stata e non te core presto non te struglie solo a guardare. Yammo, coppa yammoya, yammo, coppa yammoy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ya, funiculi, yammo, coppa yammoya, yammo, coppa yammoya, funiculi, 뭐야 funicula 무서운 불 뿜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 타고 모두가 새 떠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오라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저기 저곳에 funicula 가세 저기 곳으로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저기 저곳에 funicula 함께 가보세 저리 funicula. 감사합니다. 프리꿀라. 네, 좋죠. 네. 어땠어요? 좋았죠? 예. 좀이라도 태교에 도움이 되는 곡을 했고요. 어제도 오셔가지고 리허설 또 하시고 목도 푸시고 또 곡도 저랑 계속 선정을 해서 조금씩 바꾸고 그래서 한 번쯤은 뭐 CF를 통해서 들어본 곡이라든지 한 번쯤은 들어본 곡을 위주로 해서 좀 좋은 곡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좀 유튜브 찾아보셔서 몇 번 들어보세요. 이제 귀에 익히기 시작할 겁니다. 예.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재우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기 침대죠. 아기 침대. 100일 전후의 아기는 이제 수면 시간이 이제 중에 움직임이 또 많아지므로 충분한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침대 엄마 아빠 침대에서 펜스를 쳐놨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위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 막 굴러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가 좀 자라면서 엄마 아빠하고 좀 분리수면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분리수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시간에 분리수면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엄마가 이렇게 끼고 자면 엄마는 계속 잘라 그래요. 다 커도.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따로 해야 되고 신생아 때는 엄마가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하는데 잠깐 냅두고 침대에 냅두고 뭐 집안일을 할 때 위험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뭐 침대를 저렇게 준비를 하면 아이를 태워서 이동을 시켜서 눈앞에서 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바퀴 달린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오늘 침대는 우리가 경품으로 준비한 침대예요. 이 제품이에요. 좋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받아갈 것 같아요? 왠지? 네. 로또 번호 이따 뽑을 건데 1등 되신 분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퍼 또는 똑딱이를 통해 가지고 둘 중에 한 곳이 이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눌러서 빠지는 형식이고요. 밑에 보면 눌러서 빠지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고 엄마 아빠 침대 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 침대랑 높이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이 컨택도 하고 분유를 잘 먹는지 잠을 자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는 펜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보시면 좌우에 단계가 써 있어요. 높이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빼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돌려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버튼으로 뭐 늘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편리하게끔 방식은 달라도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바닥에 지금 바닥에 지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이가 바닥까지 다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높게 펜스를 치면 아이가 컸을 때 돌이 지났을 때는 볼풀을 집어넣어서 놀이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우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오늘 1등 경품으로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또 어떤 제품은 이동용으로 간편하게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완전히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2, 3일 정도 뭐 친정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가에 가서 잠을 자거나 그럴 때 간단하게 폴딩이 되는 침대라고 하면은 들고 가서 아이를 충분히 케어하니까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지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제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침대.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브랜드별로 높낮이 조절, 바퀴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대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쿠션형인데 펜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침대랑 믹스해 놓은 높이는 없지만 바닥에 해서 아이를 쿠션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침대, 간이 침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긴 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이불이죠. 아기는 이제 땀과 피지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이불이어야겠죠.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덮는 이불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이불이어야 되겠죠. 이런 거. 이불 사이즈가 제가 덮어도 되겠죠? 거의. 저랑 딱 맞죠? 지금 사이즈가. 예.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신생하고 갓난아기지만 크면서 이거를 다 써요. 이동하고 막 앞에 보고 자는데 막 뒤로 보고 자고 막 360도 돌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쓰고 접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불은 아기 전용 이불, 엄마 아빠가 덮는 이불 말고 아기 전용 이불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기 베개는 어른들이 베는 베개랑 다르죠.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네, 움푹 파여 있죠. 이렇게 좁쌀 베개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베개를 통해 가지고 아이의 머리 모양 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렇죠? 땀 배출도 잘 되고, 그래서 아기 전용 침대인데 이건 사실 땀을 많이 흘려요. 머리에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금방 다 젖어요. 근데 계속 축축한 걸 쓰면 아이도 되게 불편하고 찝찝할 거고, 요 안에 뭐 곰팡이도 세균도 정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개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2개 정도 써놨어요. 짱구뱅으로 또 갈아타시고, 여기다가 손수건이든 속삭이 같은 거 편안하게 깔아놓고 계속 교체해서 쓰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담요, 이불 말고 담요도 필요해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보다 이제 두꺼운 것도 있고, 담요는 말 그대로 바닥에 이불 덮고 담요를 깔고 이렇게 하고요. 오히려 이게 뭐 거의 생활하면서 거의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담요를 좀 좋은 걸로 해서 블랭킷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편안한 공간에서 계속 피부 트러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불은 잘 때 덮는 거고, 담요는 그렇지 않고 모든 생활을 할 때 바닥에 깔아놓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사계가 나와요. 겉사계는 아까 속사계는 되게 얇았잖아요, 그렇죠? 겉사계는 거의 이불 같아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겉사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옛날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겉사계를 하고 우리가 외출을 하는데, 속사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서 좀 외출을 많이 하거나 하면 딱 보더라도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겉사계가 필요하겠죠. 여기 단추 있죠? 묶고 일반 이불하고 달리 아이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게끔, 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겉사계를 하지 않고 자주 매출이 없다고 하면 겉사계는 안 사는데, 옛날에는 필수였었죠. 속사계, 겉사계. 근데 지금은 무조건 사지 않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겉사계는 일반 이불하고 달리 겉사계 용도로 따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요를 설명할 건데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제 양면 방수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거예요. 더 큰 건 한 2배만한 게 있죠. 예, 그래서 방수요만 제대로 잘 깔아도 이불 빨래 횟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아이들은,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방금 응가하고 방금 시야하고 씻기고 나와도 또 해요. 잠깐 따뜻한 사이에 이불 다 젖어 있고 뭐, 그래서 빨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방수요만 몇 개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깔아만 주면 빨래할 일이 없죠. 이불 빨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요는 필수다. 사이즈에 맞게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다. 방수용을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거는 바운서인데요. 바운서는 침대가 아니에요. 침대처럼 재우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노는 거죠, 이렇게 노는 거. 요거는 이제 수동형인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바운서 기능이 되고, 또 포웨이 방식이 좌우 상하로 되고 소리도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해도 되고, 이런 수동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바운서의 사용 기간은 그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천용품 리스트에서도 보행기 항목을 안 넣었거든요. 보행기는 예전에는 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행기는 필수가 아니에요. 보행기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용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운서도 있으면 되게 좋아, 되게 편리하고 좋은데 사용기간이 길지는 않다라는 것만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온습도계를 통해 가지고 방 컨디션을 봐야 되죠. 옛날처럼 우리 그냥 생각으로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놔두고, 아, 지금 온도가 맞는지, 습도가 맞는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지, 좀 더 보습을 지켜줘야 되는지를, 습도를 올려줘야 되는지를 보시고, 요거 방마다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대로 맞춰서 우리 어떻게 키우자고요? 과학적으로. 아셨죠? 예. 이렇게 맞춰가지고 최적의 공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1개에서 2개 정도. 그리고 체온계. 체온계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로 알 수 있죠?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체온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뭐 40도 이상 펄펄 끓는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일단은 모든 질병에 좀 안심이 되죠. 온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하루 이틀 있는데 온도가 안 떨어져, 체온이 안 떨어져, 그럼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브라운 체온계 또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뮤직톡톡은 최고급만 경품으로 드립니다. 이런 걸 좀 잘 남겨주시라고요. 꼭 필요한 건데 경품으로 주시더라 이런 거. 중국의 이름 없는 브랜드가 아닌 전 세계인이 아는 브라운 체온계다 이런 거. 그래서 체온계는 워낙 작아요. 한 요만하죠. 잊어먹어요. 어디에 막 침대에 들어가 있고 막 급할 때 찾아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놔두면 되는데 정신이 없지 아이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막 여기다 놔두고 저기다 놔두고 막 찾고 우리 리모컨 없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개 정도 필요하지만 여유가 되면 뭐 이렇게 경품 받으면 하나 더 있으면 좋죠. 더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게 체온이 맞는 건지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다른 거 한번 2개 해보면 맞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2개까지는 필요 없지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경품으로 3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놀이하고 나들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산용품 리스트 일환 중에서 놀이 나들이 항목이니까 제가 특징만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카시트는 신생아용 카시트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출산용품 리스트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상품들을 구매를 해야 될 때 브랜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의 오른쪽에 있는 게 신생아용입니다. 신생아용.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용. 그래서 디럭스형 유모차.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고. 가운데는 뭐죠? 절충형 유모차. 어떻게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 오셨나 봐. 혹시 이쪽 업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네. 이건 휴대용 유모차. 그래서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유모차라고 구분을 하는데 거의 모든 유모차 브랜드에서 이 3가지 형태의 유모차를 다 보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금액만 봤을 때 제일 비싼 거, 그 다음 비싼 거, 그 다음 저렴한 거 이런 순이에요. 그리고 제일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크고 안정적인 거, 바퀴가 조금 더 작고 프레임 조금 더 작고 좀 덜 안정적인 거. 요거는 더 안정적인 건 좀 떨어지지만 휴대가 편리하고 바퀴도 작고 엄마가 쉽게 만만해 보이죠? 만만하게 끌 수 있는 거. 그 대신 아이는 제일 큰 아이, 좀 더 작은 아이, 완전히 신생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생아, 좀 더 큰 아이, 더 큰 아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3가지 모두 22kg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시기, 끝나는 시기까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디럭스형 유모차가 제일 오랫동안 사용을 못해요. 보통 한 36개월 전후로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절충형과 휴대용은 사용 시기는 비슷하긴 해요. 근데 내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안락하게 탈 수 있느냐를 놓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접었다 폈다가 또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가부 유모차인데 가까워서 갖고 온 거예요. 특정 회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유모차 산목에서 혹시 오시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로 제가 설명해 드려요. 네. 자, 디럭스형 유모차. 딱 봐도 좀 커 보이죠? 커 보이죠? 커 보이는 만큼 무겁기도 하고 부피가 많이 나가지만 또 생각외로 이렇게 끌어보면 팔목에 힘이 안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핸들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해도 거의 충격을 못 느낀다. 노면의 충격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뭐 센트럴 조인트라든지 앞바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쿠션,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눌러도 잘 받아줍니다. 그런 유모차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완전히 신생아 때는 누워 있잖아요. 척추를 또 목을 가누지 못하다 보니까 누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안락함을 제공을 하고요. 이 제품 요거는 의자형, 시트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시트형 이전에 자녀분이 태어나자마자는 배시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시넷은 네모난 박스로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를 눕혀놓으면 6개월까지는 배시넷형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배시넷형을 포함되어 있는 건 디럭스. 이 디럭스형은 시트와 배시넷을 같이 줘요. 왜? 태어나자마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배시넷에다 누워서 아이를 키우고요.
좀 자라기 시작하면 안 쳐야 되겠다 싶으면 배신넷을 떼어내고 시트형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기죠. 마주보기. 엄마 아빠가 유모차를 끌 때 마주 보면서 아이 컨택하고 잘 때는 눕혀주면 되고요. 아이가 통상적으로 한 돌 정도 됐을 때는 난리 나요. 뒤보고 가면 답답하다고 이제 앞에 본다고 난리 납니다. 점점 크면은. 그러면 그때 앞보기로 전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접을 때는 바퀴가 이제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안 굴러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시트가 있는 상태에서 접혀요. 접혀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웬만한 트렁크에 다 들어가요. 아주 뒤에 공간이 적은 승용차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대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시트랑 분리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엄마도 해볼 만해요. 몇 번 하다 보면은. 왜 아이를 안고 차에다 카시트에 태우고 혹은 같이 있는 뭐 엄마나 할머니한테 잠깐 맡겨놓고 눌러서 시트를 분리해서 차량에 집어넣습니다. 옆자리 또는 뒷자리에다 차량에 놔둬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냥 접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슬림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고, 또 어떤 회사 브랜드는 분리가 안 되고 무조건 분리해야지만 접을 수가 있고 분리가 안 하면 접지 못하고, 그래서 접어도 아주 부피가 큰 제품들이 있고 좀 많이 무거운 것도 있고 또 가벼운 것도 있고 핸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난 브랜드를 좀 선호해 하시는 분이 있고, 디자인 난 저거에 꽂혔어, 너무 예뻐, 색감 너무 예뻐, 그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선택 기준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하고 상품력을 보시되 아이가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안락함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디럭스형은 앞보기 뒤보기가 다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변별력은 없고 배신넷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럭스형이었고요. 절충형을 한번 볼 거예요. 절충형 유모차는 디럭스형의 장점을 많이 땄지만 상대적으로 디럭스형보다는 조금 가볍고 비용도 좀 저렴한 상품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나온 지 일주일, 열흘도 안 됐어요. 신상품으로 나왔고, B6라고 하는 기존의 절충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디럭스형에 가까운, 하지만 디럭스형은 아니고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프레임이나 바퀴나 이런 거 보면 요거보다는 작죠. 네, 엄마들이 보셔도 요 정도는 좀 만만하죠. 요거는 좀 너무 컸는데 요건 좀 만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될 건 다 된다. 절충형의 장점이 풀차량도 다 되고요.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도 절충형의 장점이 마주보기가 돼요. 앞보기도 되고. 휴대용은 무조건 앞만 봐야 돼. 그러니 돌 전에 신생아를 태우면 엄마가 계속 아이 컨택하기 어려워요, 아이 상태를. 그러니까 요거는 신생아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가능하냐? 사실은 안 돼요. 여기에 배신넷을 장착을 하면 가능하죠. 예, 배신넷. 요 배신넷 좀 갖다 주세요. 배신넷. 배신넷은 말 그대로 절충형인데 배신넷을 꽂을 수 있는 유모차가 있고요. 절충형인데 배신넷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유모차가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신생아 때부터 못 써요. 6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후 한 2, 3개월인데 절충형에 태우려면 뭐 라인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한테는 딱 맞는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배신넷 형이에요. 네, 그 자녀가 보면 유모차에 꽂아서 시트 대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6개월까지는 이런 배신넷 형을 우리가 사용하시면 아이가 척추에 부담도 없고 누워서 생활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거를 집에서, 거실에서 유모차를 바깥에 아직 끌고 나가지 않았을 때, 깨끗했을 때 바퀴가
요거를 아예 눕혀가지고 침대처럼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거실에서 보다가 날씨가 좋으면 그대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그대로 끌고 나가면 바로 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시트형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역시 접을 때 뒷바퀴를 이제 고정을 해놓고요. 고정을 해놓고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접혀요. 이렇게. 네. 많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만만해졌죠? 좀 부피도 적고 하니까. 근데 무게는 한 7.9kg니까 좀 무게는 있어요. 왜냐면 무게가 있는 만큼 프레임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서스펜션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 상태에서 요거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휴대용이죠. 휴대용. 버터플라이라는 제품이고요. 자, 휴대용. 말 그대로 앞보기만 되는 거예요. 바퀴도 네,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네 바퀴에 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휴대용이지만 돼 있고, 특히 머리 길이가 높아서 아이가 오랫동안 탈 때까지 뒷머리가 계속 받쳐줘요. 어떤 제품은 헤드레스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머리가 뒤에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가 컸을 때는 좀 타기가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가 어떤 것들은 거의 170도까지 꺾여가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있고 150도까지밖에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풀차양이 이렇게 되느냐 확장했을 때 되고, 피카보 창이 아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벨트가 되게 어렵게 한번 체결한 다음에 꽂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건 좀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마그네틱으로 탁탁탁 붙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 편하다고 하시고, 요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꽂아 놓으시고 원터치로 다 풀어지고 그런 제품이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접을 때는 뒷바퀴 고정을 하고, 대부분 휴대용은 거의 95% 똑같아요. 요요만 빼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있는 손잡이 엄지를 누르고 네 손가락을 동시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가 꺾여요. 여기가 관절이 이렇게 요거 꺾여요. 꺾인 상태에서 내리면서 손잡이 쪽을 잡아서 올리시면 이렇게 그냥 접히죠. 네, 되게 얇아졌죠. 예, 무게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는 5kg 대 있어요. 5kg, 6kg, 6점 몇 kg, 6kg면 정말 가벼워요. 요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그매요. 예, 그리고 이런 휴대용은 기내 반입이 된다라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가로 세로와 또 무게가 또 저가 항공은 좀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못 싣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 나갈 경우에는 자기 유모차 재원을 보시고 꼭 전화 한 통 하셔야 돼요. 제 거 몇 킬로고 몇인데 가능하냐 물어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네가 제조할 때는 유럽 기준으로 항공기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건 맞는데, 국내의 항공사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어떠한 내가 유모차를 사더라도 또 휴대용은 전화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카시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카시트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설명하면 돼요. 신생아용 카시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4세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럽 기준의 제조원들이 만든 기준이고요. 거기서 조금씩 뭐 편법은 아닌데 조금씩 브랜드마다, 국내 브랜드나 이런 데 보면 6세까지, 7세까지, 이거는 주니어 10세까지 호환이 가능하다 하면 이거 하나면 주니어까지 되겠네? 맞잖아요. 용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이 세계 판매 1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거의 신생아는 보통 4세에서 5세까지 만들어 놓은 제품이니 그 상품을 이용하시고 아이가 컸을 때 어깨나 머리, 엉덩이, 옷을 입었을 때 껴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주니어용으로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세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카시트는 브라이텍스 유모차 아시죠? 이쪽 업에 계시니까 잘 아시죠? 브라이텍스 많이 아는 브랜드라고 해서 갖고 왔고, 요거는 체결하는 방법을 한 번씩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려워하시고, 카시트는 제일 큰 문제가 카시트 자체의 문제보다
엄마 아빠가 잘못 설치해서 난 제대로 설치한 줄 알았는데 꽝 해보니 카시트가 막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잘못 설치한 거거든요. 카시트는 엄청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안전한 사양을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잘못 설치한 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이스픽스를 꽂는 곳이에요. 꽂는 곳이고 아이스픽스는 요 뒤에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카시트를 밀어놓고 딸깍딸깍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린 다음에 카시트를 끝까지 밀어넣으면 이게 이제 등이에요. 차량 등받이, 뒷자리 등받이에요. 등받이까지 카시트 등이 밀리는 거예요. 다다다다 밀려서 딱 밀리면 완벽하게 뒷자리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는 발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잖아요. 이렇게 앉으니까 이 등받침이고 이 발바닥에 여기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이 지지대로 딱 고정을 시키면 등 쪽에 엉덩이 쪽 두 곳하고 바닥에 발 쪽이 딱 고정이 되면 카시트는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이 카시트 내부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신생아는. 주니어는 주니어 카시트를 설치하고 차량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게 주니어 카시트예요. 근데 우리 신생아들은 아이가 작은데 차량용 벨트를 쓰면 목으로 걸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은 안전벨트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제품을 설치를 해보면 신생아용은 이렇게 발받침이 레그 서포트가 있고요. 360도가 돌아가는 게 신생아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휴대용 유모차는 마주보기가 안 됐죠. 주니어 카시트는 뒤보기가 안 돼요. 앞만 봐요. 아이가 3살, 4살 되는데 너 뒤보고 가. 누가 가요? 답답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주니어용 무조건 앞보기. 예, 신생아용은 마주보기 다 됩니다. 뒤보기, 앞보기. 그래서 이 브라이텍스는 아이스픽스를 이렇게 해서 끈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고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안 나요. 아주 부드럽게 빠집니다. 근데 브라이텍스는 아주 수동이에요. 그냥 손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차량으로 들어가요. 차량 문을, 도어를 열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놓고 의자 밑에 있는 손가락 집어넣어 요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무 색이 지금 표시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근데 제대로 이게 밀어넣어서 딸깍 소리가 나면 초록색 보여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게 꽂아진 것 같지만 안 꽂아졌어요. 제대로 꽂으면 초록색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제대로 꽂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고 나면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밀어넣어서 이게 체결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차량 등받이하고 요게 너무 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덜컥덜컥 거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체결이 된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카시트를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밀어넣어서 딱 걸리게끔, 딱 등받이에 걸리게끔. 그러면 등도 완벽하게 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리면 발받침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빼고 이걸 내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높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통 한 이 정도면 설치가 돼요. 역시 밑에 발받침이 닿다 안 닿다 닿다 안 닿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설치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한 0.5cm 드세요.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약간 들고 요거를 한 칸 정도를 더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딱 지지가 돼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예. 그럼 밑에도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거고 뒤에도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거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체 내에 있는 안전벨트를 체결을 해서 꽂으시고 아이의 어깨나 가슴 높이에 맞게끔 안전벨트를 당겨서 딱 고정을 시키면 설치가 끝나는 거고요. 아이가 3개월, 6개월 때 작았을 때랑 6개월, 8개월, 10개월 됐을 때, 돌 됐을 때, 컸을 때 아이의 머리 높이, 키 높이가 다를 거예요.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높이까지 올리고 엉덩이나 어깨까지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다 그러면 36개월 전후로 좀 덜 쓸 수도 있고 빨리 못 쓸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주니어용으로 갈아타시면 주니어용은 이 정도 돼요. 거의 저도 맞을 정도로 좀 커고 길어요. 그런 걸로 쓰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앞보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X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태웠을 때 이게 지금 앞보기 상태잖아요. 이게 앞보기 다리가 있는 이쪽이니까 이게 앞보기예요. 앞보기 했을 때 작은 충격이라도 이렇게 덜컥 생기면 머리 쪽이 확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척추하고 이쪽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받고 안전도가 통과가 된 제품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15개월 최소예요. 최소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디보기를 하면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온몸으로 동시에 충격을 받아주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는 거죠.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5개월까지는 앞보기 말고 어디 보기? 뒤보기. 15개월까지 무조건 뒤보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좌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옮기시면 되고요. 발 밑에 보시면 네 손가락으로 당기시면 좀 더 아이가 설 수 있고 잔다 그러면 눕힐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주요 신생아 카시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텍스는 요 리바운스 스토퍼라고 하는데 요게 좀 움직여서 차량 각도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한다든지 저 아이스픽스도 피벗 링크로 조금 더 각도가 변경이 돼서 SUV든 승용차든 상관없이 그 각도에 맞게끔 완벽하게 각도 없이 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카시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기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띠는 역시 뭐 오늘 가져온 아기띠는 베이비변 거하고 포그네 겁니다. 뭐 에르고도 있고 브랜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띠라고 하면 언제부터 보통 사용해요? 6개월? 네? 신생아 맞아요. 신생아 때부터. 예.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슬링이라는 제품이에요. 슬링. 예, 슬링. 슬링을 통해서 어깨에서 완전히 아이가 가벼울 때 엄마가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안 되는 아이가 너무 작았을 때 이런 데 들어가기가 너무 작아. 그래서 슬링을 잠깐 한 달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슬링이 포함되어 있는 올인원도 있고 슬링은 너무 몇 번, 한 두세 번 썼는데 이제 못 써 해서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슬링이 모든 브랜드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 상품 포근에는 슬링까지 포함되어 있는 올인원 제품이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허리 모양 앞에 힙시트가 있죠. 힙시트. 이렇게 힙시트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교체해서 힙시트가 없는 일반 아기띠로 사용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힙시트는 또 아이가 최소 6개월입니다. 왜? 허리를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힙스트에 앉아가지고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힙스트 자체는 최소 6개월 이후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힙스트는 나중에 뭐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제품을 신생아 때부터 쓰는 이런 아기띠들을 주로 많이 하죠. 네. 베이비본 아기띠 한번 차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아빠분 한 모델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네, 나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모델을 잘못 골랐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너무 차이 나네. 아, 모델을 잘못 골랐네요. 네. 아, 제가 네, 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네, 이 제품은 스웨덴 브랜드예요. 그래서 네, 잠깐 뒤로 옆으로 돌아보시면 이게 등치가 있으셔도 끈이 남아 돌아요. 엄청 더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사시면 돼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좌우에 한번 당겨 보실래요? 네, 좌우에 네,
되게 쉽게 당겨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갑자기 더워지셨죠? 네. 그리고 여기 키가 있으시고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위로 올리면은 이게 좁아요.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도 가능할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하고 또 당겨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절이 되고 좌우에 당기고요.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보시면 허리 지지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허리 당겨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허리 지지대도 있고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체결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예, 어디 있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플라스틱 잡고 그냥 당기시면 돼요. 역시 끈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렇죠. 바로 당길 수 있게끔 돼 있고 바로 풀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제품은 허리를 어느 정도 좀 당겨줘야지 모양이 나오겠죠. 이 제품은 이렇게 버튼이 다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체결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 대부분은 이렇게 딸깍 껴가지고 빠지는 이런 제품인데 요거는 거의 다른 제품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미끄러지고 체결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데 처음만 그렇고 두 번째 와서는 몇 번 쓰시면 바로 체결이 돼서 내가 꽂았을 때 명확하게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확실한 체결감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여기 보면 다 늘릴 수 있게끔 돼 있고 다 아이들 물고 빨기 때문에 다 커버를 덮여놨어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 이렇게 체결이 되게끔 돼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뺍니다. 다 빼놓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이를 침대로 갖다 앉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앉아서 짜잔 나타났죠. 그럴 줄 알고 이 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실제 아이입니다. 실제 아이의 무게. 많이 무거워.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를 딱 안습니다. 한번 훌륭한 아빠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안아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안으면서 요거를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하나씩 잡고 이렇게 잡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이 팔 밑으로 먼저 요거를 잡아서 체결을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다음 한쪽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딱 체결해 놓으면 이제 좀 안전하죠. 그런 다음에 아이를 이제 한번 추스르고 이렇게 추스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체결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아이가 이렇게 해서 팔 밑으로 넣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체결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다시 추스른 다음에 이제 벨트를 다 체결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더 목을 덮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요. 아이 답답하고 목을 가누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제품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하시고요. 체결을 풀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체결을 딱 푸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벗어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힙시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좀 어느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지지가 돼야 될 때 하고 어깨를 하지 않고 힙시트만 했을 때 집에서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아이를 허리 쪽이든 배 쪽이든 해서 힙시트 통해서 태우고 잠깐 이동하거나 할 때 엄마가 허리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편하고요. 아이가 많이 무거웠을 때는 좀 힘드니까 어깨랑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기띠를 설명했고 아기띠 중에는 12개월까지만 사용하는 게 있어요. 보통. 그러면 그 완전히 신생아 때부터 거의 어깨 지지만으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이내만 쓰는 완전 신생아 전용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더 저렴하고 잠깐 쓰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36개월 이상 쓰는 거. 그래서 더 크면 힘들어서 못 쓰니까 보통 나와 있는 상용 시기는 36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이 우리가 기저귀 가방이에요. 기저귀 가방은 뭐 다 명품백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다 씻어도 되지만 유모차에 같이 딸려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쓰시던 가방으로 쓰시면 되는데 아이 전용 기저귀 가방이 왜 있어야 되냐면 외출을 자주 하고 하는데 갈 때마다 챙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넣는 물티슈나 뭐 구강 티슈, 그다음에 기저귀 기본적으로 분유 몇 개 해서 챙겨 놓으시면 그대로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 기저귀 가방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치아 발육기죠. 놀이 나들이 항목이죠 이제. 자, 발육기 형태는 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치아 발육기는 I. 네, 치아 흔들리지 않게끔 이제 막 나기 시작하면 간지럽죠. 그때 쓰는 거고요. 아이가 입에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소재인지 다 체크해 보시고 또 너무 길어서 목이나 이런 데 찌르지 않게끔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아까 소독기에다 같이 소독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갈조 꼭지, 정말 신비의 공갈조 꼭지입니다. 그렇게 울다가도 요것만 물려주면 뚝 하죠. 뚝 하죠. 이런 것들 끈달려 가지고 집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캡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것도 많이 잊어먹어요. 자주 없어져요.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하니까 몇 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꾸 필요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렇게 거는 게 나왔겠습니까? 집게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딸랑이. 네, 딸랑이. 아이, 그렇죠? 우리 돌사진 찍고 성장사진 찍으러 가면 사진관에 많죠, 그냥. 여기 봐 하면 찍죠.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아기 체육관은 바닥에 매트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소리 나는 것들 그거 보고 아이가 노는 거죠. 아이 노는 거. 서서 걸어다니기 전까지 누워서 많이 쓸 수 있는 아기 체육관인데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좋다. 아이 놀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입니다. 모빌. 우리가 모빌은 태어나자마자는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빨주 노트 파란 뭐 다 색깔 구별 다 가능한가요? 흑백, 그죠? 태어나자마자는 이제 흑백을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컬러풀한 거를 한 달 이후에는 보통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빌을, 뭐, 이거는 꼭 있어야 되죠. 비싸지도 않고, 또 침대 머리맡이나 필요하니까 무조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놀이 나들이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산모용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용품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이죠. 비타민하고 종합 비타민. 엽산, 뭐 철분, 그렇죠? 준비하시고 우리가 엽산은 임신 전부터 준비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임신 계획할 때부터 준비하시고 자녀분 뇌 발달 위해서 보통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뭐 철분, 종합 비타민 이렇게 다 먹습니다. 이런 것들 다 드시고 계시죠? 네, 꾸준하게 드시는 것과 안 드시는 것의 차이가 많다고 하니까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용 패드 이렇게 다 있으시니까 필요한 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순면에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손목 발목 보호대가 또 소홀하게 또 했다가 한번 시큰거리면 평생 가죠 또.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보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유 브라 역시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수유 브라가 아닌 경우는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 브라를 두시고 편하게 자녀 모유를 할 때까지는 수유 브라 쓴다 해서 수유 브라 준비하시면 되고 수량은 맞춰서 두세 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더 필요하시면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유 패드 역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개짜리. 이렇게 20개짜리니까 뭐 한 박스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유패드 쓰시고. 산모용 이제 복대인데 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도 복대를 좀 해주시면 답답해도 해주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이후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모 회원부 방석. 네, 중앙에 이렇게 뚫려 있는 회원부 방석. 요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회원부 상처나 이런 걸 보호해 주시고 좀 무리가 안 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주는 방석이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다 싶은 사람만 구매를 하시면 알아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살크림이죠. 천살크림은 지금 다 바르고 계시죠. 천살크림 정말 귀찮아서 못 바르시거나 깜빡하시거나 뭐 이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쪽 본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계속 미팅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제가 태안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튼 살 자체를 회복해 주는 거는 없대요. 그런 거는 없고 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머리가 대머리인데 머리를 나가게 하는 건 없는데 대머리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약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트면 회복되기가 어려우니 트기 전에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10대 아이들이 발라요. 10대 아이들이 뭐 겨드랑이나 허벅지나 이런 쪽에다가 종아리나 살 많이 트잖아요. 갑자기 성장을 하면. 이 제품은 꼭 임산부만 바르는 게 아니라 튼 살을 예방해주는 크림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도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두크림은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뭐 깨물 수도 있고 자주 저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두크림을 통해 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고요. 좌욕대야 이런 거죠. 좌욕대야에 뭐 쑥 같은 거 천연 강화 선미고 뭐 약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이것도 준비해서 해서 좌욕대야까지 산모용품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산용품 리스트 우리가 입히기부터 산모용품까지 쭉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냥 아주 다들 뭐 그냥 너무 열띤 또 눈으로 바라보셔가지고 너무 제가 강의 신나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웃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품 1등은 우리 침대입니다. 침대, 아기 침대. 박수. 1등 침대. 2등은 브라운 체온계입니다. 체온계 3명한테 드립니다. 3명한테. 3분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1등과 브라운 체온계 3명은 남아주세요. 예, 한 30초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거부하시면 선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잠깐 남아주시고요. 침대는 또 배송도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등은 블루래빗 토이북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걸 다 드려요. 그래서 블루래빗 토이북 세트는 5분입니다. 5분. 박수. 네. 5분, 3분, 1분. 예. 해볼만 하죠? 네, 해볼만 하죠. 어제 좋은 꿈 꾸셨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토이북 5분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5분. 고요. 5분. 됐습니다. 5명 나왔어요. 5명 뽑았어요. 자, 첫 번째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이 생기죠. 예, 이거라도 뽑혀서 다행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이게 안 단 게 다행이다. 난 1등을 낼 거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제가 기가 막히게 알죠, 속마음을. 자, 첫 번째 분 14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두 번째 분 10번. 세 번째 분 21번. 네 번째 분 오늘의 1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다섯째 분 17번. 나와주세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네, 나오세요.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 2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등 브라운 체온계죠. 브라운 체온계. 혹시 이 체온계 필요하신 분 다 필요하시죠? 혹시 안 필요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3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3분. 긴장돼서 안 나와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3분 뽑았습니다. 3분 뽑았어요. 첫 번째 11번. 축하드립니다. 11번. 축하드려요. 두 번째 19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세 번째 9번.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대망이 1등입니다. 1등. 한 분을 뽑는데, 여기 뭐 저 아시는 분 없죠? 아주 공평하죠? 네, 다 몰라요. 이제 1등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거워도 무조건 들어요. 네,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찍습니다. 자, 요걸 또 핸들을 조립을 하고, 자, 대망 1등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망 1등! 수도.
나왔어. 숨을 못 쉬겠어. 너무 지금 긴장돼가지고.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등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대망의 1등은 몇 번이시라고요? 6번? 혹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죠? 대망의 1등은 22번! 오, 진짜요? 진짜 22번. 나오세요. 이 7년 만에 처음인데, 제가 혼명하고 된 게 처음인데, 7년 만에. 나오세요.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33번 아니에요? 네, 22번입니다. 22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22번.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잡으시고. 내 거다. 이쪽으로.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 못 받으신 분, 제가 인스타 검증을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난 정말 인스타를 잘 남겼어. 그러니까 인스타를 기본적으로 남기시면 무조건 수건을 하나 드려요. 드리고, 저는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주옥 같은 글이면 제가 준비한 비장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글 남기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오신 사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많이 받게끔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그래서 출산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쿠폰 5만원권 가니까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